안녕하세요. AT치과 대표원장 오현근입니다. 신경치료 저도 받아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보다 2-3일 있다가 갑자기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마취가 풀릴 때가 가장 일단 1차적으로 아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에 어떤 신경을 막 건드렸어요. 마취 풀리면 여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프죠. 그래서 마취가 풀린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아픈 게 정상이에요. 마취 풀리기 전에 빨리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튿날 3일째 되는 날은 안 아팠으니까 약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파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통증이 이미 발현이 됐기 때문에 진통제를 막 먹어도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아픈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신경치료를 하면은 이 치아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이 한 번에 다 깨끗하게 제거할 수 없거든요. 신경치료는 3번, 4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를 하면은 그쪽으로 절대 씹으면 안 돼요. 제가 신경치료하고 실제 그쪽으로 씹어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환자분들한테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쪽으로 절대 씹지 말고 그쪽으로 씹으면 아프다. 그래서 그것만 피하셔도 통증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안 닿게 치아를 해놔야 돼요. 신경치료는 닿으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치과의사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안 닿게 갈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내가 물 때는 닿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냥 아무 물었을 때도 아프다 그러면 치아가 닿는지 안 닿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에 닿으면 빨리 치과에 가서 안 닿게 조치를 안 하면 굉장히 아프니까 신경치료한 치아가 맞닿는 치아가 닿는지 안 닿는지 이거 꼭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신경치료는 신경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치아를 파야 되는 거죠. 치아를 도려내야 돼요. 그만큼 치아가 외부 벽은 이렇게 남아있고 안에는 비어있는 거죠. 굉장히 구조 자체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외부에 이렇게 남아있는 구조물이 힘을 받았을 때 치아가 깨지거나 부러질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아의 신경은 치아의 영양분과 수분 이런 것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없어지면 치아 자체에는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아가 마치 우리가 나무를 비유하면 물을 공급하지 않는 나무는 되게 푸석푸석해지는 고목나무라고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약하죠. 치아도 비슷해요. 신경치료를 하면 약간 고목나무처럼 굉장히 취약해지는 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면 구멍도 뚫어놨겠다.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걸 공급받지 못하니까 약해져 있고 취약하다 보니까 깨지거나 이제 부러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반드시 이를 씌워야 되고 특히나 어금니 쪽은 씹는 역할을 주로 하잖아요. 어금니는 신경치료하면 무조건 씌우는 게 좋아요. 신경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뜨거운 물에 아픈 거. 어떤 뜨거운 물이 내 입안에 들어가서 특정 치아에 닿았을 때 우리가 뭐 뜨거운 찌개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아프다. 그러면 그 치아는 거의 99% 신경치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신경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약간 부패되는 거죠. 그러면 가스를 방출하거든요. 이런 가스들이 치아 외부의 겉껍질에 다 응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뜨거운 게 들어가면 기압차가 발생하잖아요. 팽창을 하는 거예요, 이 가스가. 그럼 그 팽창 압력이 치아에 전달이 돼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아픈 거는 신경치료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안 좋은 증상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차가운 거는 조금 다르거든요. 차가운 거는 먹었을 때 싫어 하고 끝나면 이 신경은 아직 강을 건넌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정상으로. 그냥 치아가 내보내는 경고 사인이에요. 나 조금 힘들어. 근데 찬물이 들어갔는데 뭐 한 10초, 20초 막 시린 게 계속 가거나 약간 통증이 조금 계속 이렇게 조금 지연된 통증이 나타나면 좀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은근히 지속되는 통증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치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치료 자체는 이 치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치료니까.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면 첫 번째는 옆면이 많이 썩어서 신경치료로 넘어가니까 반드시 엑스레이를 꼭 찍어봐야 돼요. 정기검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계속 괜찮았는데 갑자기 위가 시리거나 어떤 특정 부위에 음식물이 자꾸 껴요. 그러면 그쪽에 치아가 미세하게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가 약간은 지속이 된다면 빨리 치과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치아라는 거는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잇몸이 안 좋으면 일단 피를 나게 해요.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뭔가를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면 결국에는 내가 잇몸이 부어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사인을 내는 거예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치아는 피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치아는 어떤 사인을 내냐면 씹을 때 아프다. 안 아팠는데 갑자기 씹을 때 뭐 찌릿찌릿하다. 아니면 치아가 시리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내 치아에 뭔가 경고 사인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고 사인을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요. 이런 게 있으면 꼭 정기검진 가셨을 때 담당 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의해 보시고 혹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치료가 혹시 있다면 치료를 받고 아니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시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신경치료를 막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